당신의 출출한 포트폴리오를 배부르게 채워주는 여기는 주식포차, 저는 주식포차의 황윤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매수 사이드카 2번, 매도 사이드카 2번, 정말 변동성이 극심했던 한 주를 지나 보내고 오늘 월요일장에서는 양시장 다 양봉으로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자, 이번 주 7월 마지막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빅 이벤트들 그리고 실적 발표들 계속해서 앞두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서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만 쏙쏙 골라주는 우리 전영욱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영욱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SK텔레콤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제 최근에서도 제가 앞서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 단순한 반도체 판매가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오늘 시장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섹터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SK텔레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최근 시장을 보면은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AI잖아요. 특히 또 한국과 또 미국이 AI 산업에서 협력 관계를 또 강화한다. 그리고 AI 동맹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 투자에 따른 낚시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AI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 보셨죠?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였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HBM이 필요하니까 결국 이 두 종목이 가장 먼저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재료인 만큼 AI가 성장하면 GPU가 필요하고 GPU가 늘어나면 HBM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이제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다음이에요. AI 반도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결국 어디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또 GPU하고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막대한 전력을 또 공급할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서버열을 낮춰줄 냉각 장치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서버를 연결할 통신망, 그리고 그 위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한 클라우드까지 필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AI 투자가 커지면 수혜 범위가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통신, 클라우드 이렇게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장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SK 그룹주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결국 SK 그룹은 하이닉스 통해 가지고 HBM 공급망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AI 전략이 하이닉스 하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통신까지 그룹 전체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SK텔레콤인데, 우리가 SK텔레콤 하면 이미지가 이동통신 가입자 많고 통신요금 꾸준히 들어오고 현금으로 안정적이고 배당 잘 주는 회사, 이런 이미지잖아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장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통신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장점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SK텔레콤을 통신 프레임으로만 보기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SK텔레콤에 대한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축이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인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일단 엔비디아 GPU가 또 필요하고, 그 GPU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위해서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또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GPU하고 HBM만 갖다 놓고 보면은 AI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실제 데이터 센터 안에서 구축하고 연결하고 운영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고객들의 AI 연산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SK텔레콤에 대한 역할이 생깁니다. 엔비디아가 GPU하고 AI 플랫폼,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HBM, 그리고 SK텔레콤의 데이터 센터 통신 클라우드 인프라, 이게 하나의 밸류 체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원하는 게 단순한 반도체 판매가 아니라 AI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SK텔레콤이 우리가 AI 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키워보겠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단계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시작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SK 하이퍼입니다. SK텔레콤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SK 하이퍼를 설립했고, 실제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띄워나가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는 게 SK텔레콤이 AI 사업을 한다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돈을 넣고 사업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데이터 센터 부지를 확보를 하고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글로벌 고객을 유치했다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상용화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미래의 먹거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SK텔레콤에 대한 기업 가치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성장이 붙는다면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게 이전 통신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면서 그 현금을 기반으로 AI 데이터 센터하고 AI 클라우드라는 성장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만 갖고 있는 기업은 성장성을 크게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성장성만 있고 아직 돈을 벌지 못한 기업은 실적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근데 SK텔레콤은 기존 통신 사업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성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SK텔레콤을 단순히 그냥 통신주로만 볼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또 SK그룹 안에서도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HBM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텔레콤이 데이터 센터하고 통신 클라우드 역할을 가져가 둔다면 그룹 내부에서도 AI 밸류체인 상당 부분을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도 사실 이제 우리가 SK텔레콤을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지금은 들어가도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이번 주도 사실 여러 이벤트들이 있고 시장 경계 심리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비중을 크게 넣기보다는 좀 눌림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 자체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 구간이 좀 진행했을 때 오늘도 사실 이제 1.5% 정도 마이너스였지만 최근 대마이평 구간이 13,700원 구간이었거든요. 요 기준봉에 대한 종가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선까지 좀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손절가 9만 1천 원 선 정도를 잡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이 아직 불안한 만큼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분할로 접근해서 저점을 확인하면서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SK텔레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강한 상승이 좀 더 나오길 기대했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협업 그리고 좀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오길 기대했었는데 일단 시장은 약간의 경계감이 좀 실려있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약간 좀 경계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이나 전략들은 딜사이트에서 만든 정보방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K텔레콤도 텔레콤이지만 정보방에서 잡았던 종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긴 한데 사실 오늘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도 좀 공략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2연타 성공했던 종목이어서 같이 또 매매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은 결과여서 축하드린다고 수익 축하드린다고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CP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최근에서는 로봇주로 많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을 그냥 우리가 로봇 테마 하나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CP 시스템의 핵심이 케이블 체인인데 이게 반도체 클린룸부터 조선 그리고 로봇까지도 다양한 산업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오늘도 좀 더 각광을 받고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케이블 체인이 뭐냐? 결국 공장 자동화 장비나 로봇처럼 계속 움직이는 기계들을 보면은 안쪽에서 전력선이나 뭐 케이블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계가 움직일 때마다 그런 케이블이 꼬이거나 마찰 때문에도 손상될 수 있는데 이 케이블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장비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이 바로 케이블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클린룸이라거나 산업용 로봇처럼 장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이게 또 케이블이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장비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CP 시스템도 여기서 끝났냐? 상한가 갔다고 해서 끝났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주 대원전선이 추가 상승 나왔던 것처럼 CP 시스템도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 CP 시스템은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에요. 좋은 재료가 붙으면 단기간에 강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급이 빠지면 조정폭도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급등할 때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저는 좀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다시 재진입 구간에서 노려보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눌렸을 때 저가에서 자리 잡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C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은 계속 팔로잉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추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P 시스템도 이제 우리가 상한가 잡았잖아요.
이번 종목도 AI 인프라 관련주로 좀 엮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든주는 그 AI 테마 안에서도 엮이고 있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원하는 거 그냥 단순한 반도체 판매가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다. 그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AI 인프라 관련주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버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의 샘플한 AI 선언 소식 나오면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생산형 AI 서비스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지능형 로봇부터 AI 챗봇, 클라우드 관련주까지 계속 강하게 움직였고. 근데 이미 급등한 종목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AI라는 큰 테마가 살아있을 때 바닥권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주도 보면은 바닥 구간에서 저점 형성하고 나서 CPI 시스템처럼 대마입 형성 수렴하고 추가 상승까지 좀 대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우리가 또 AI 인프라 관련주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힌트는 정부에 대한 AI 투자 확대 수혜 기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자체가 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런 내부 문서나 고객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안상으로 외부 AI를 마음대로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고객사의 내부 데이터를 AI하고 연결해서 그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AI를 만들기 때문에 정부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가는 지금 대바닥권에서 업사이클 진입 초입 구간이니까 앞서서 CP 시스템 상한가 못 잡으셨던 분들 이 종목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요 히든주는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거기서 제가 가격 전략, 종목명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